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뉴스를 알려드릴 우파 사나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사과를 했죠.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본인이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사건과는 다르게 정말 칼같이 국민들께 사과를 했는데요. 본인 사건도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면 이번 사과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돈봉투를 받은 의원 5명 정도가 친명계 의원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실명까지는 정확히 밝혀진 게 없으니까 이니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A 의원, 경기도에 있는 DEF 의원, 호남의 G 의원, 이렇게 5분이 친명계 의원으로 지금 검찰 조사를 잘하면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 시작되는 걸 보면 리스트 정치가 시작된 게 아닐까 싶고요. 전당대회 때 보면 사실 송영길계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친 이재명계로 합류가 되었다라는 걸 지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송영길계는 친명이라는 지금 그룹 안에 있는 소그룹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인원들이 민주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더욱 속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오늘 다른 보도에서 친명의 핵심인 7인회의 인원 중에서도 돈봉투와 연루된 의원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원은 대선 경선 기간에 이재명을 도왔던 핵심 의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부분이 팩트로 밝혀질 경우 이번 사건은 사실 송영길 대표를 만드는 데서 그친 사건이 아니라 더 큰 빅피처, 결국 이재명의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의 상황까지도 고려된 빅피처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검찰이 파악한 인원은 대략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 대략 10명 정도가 현역 의원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현역 의원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공천입니다. 이런 공천을 하는데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결과인데요. 결국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일어났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죠. 법원의 판단이 이제 중요해졌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오고 간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이 민주당 내부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건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 엄중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법조계의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의원 당사자들은 1, 2심까지 가가지고 최종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려고 하겠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는 인물들을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에 또 한 번 공천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일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송영길, 윤관석, 이정근, 이성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의원들이 2년 전에 중국 상하이에서 해동을 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갔는데 당시 총선 전에 상해 임시정부를 돌아보러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5박 6일 일정이었다고 하고요. 5박 6일 동안 뭘 보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임시정부를 보고 좋은 길을 받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송영길 대표라고 하면서 건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사실 21년 5월 달 전당대회를 준비를 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올해부터 기획되었고 상당 부분 준비를 이때부터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 상황은요. 돈을 조성한 것으로 본 강래구 감사협회장이죠. 이분은 이미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요. 박모 보좌관, 이분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죠. 이분도 지금 곧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돈 전달 과정을 보면 강래구가 돈을 만들어서 박모 보좌관을 통해 이정근에게 돈을 전달하고 이 돈을 전달했을 때 사실 박모 보좌관이 키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 송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이 송의 보좌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보좌관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의원과 어떻게 보면 일심동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보좌관이 과연 이런 돈을 준비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것도 참 웃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자금을 전달했는데 의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게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고, 이성만과 이정근의 대화를 보면 송영길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합리적 의심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송영길 대표에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정근 씨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녀는 마치 항상 이렇게 돈을 준비했었던 것처럼 계속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후퇴가 되어 있는지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슬픈 것 같고요. 도덕적 해이가 정말 만연해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해주셔야 대한민국 정치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를 열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예정이라 하는데, 우리의 한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빠른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유용하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파 사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